제18편 한단국이 41회 가섭원 부역이. 가섭원은 금강산인 묘양산에 있었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헤브로 한단 고기에 휘조 헤브로 왕의 제2원년 왕이 북부여의 제재를 받아 가섭원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가섭원을 차릉이라고도 부른다. 제8년 이민년, 이에 앞서 하백의 딸 유아가 밖에 나가 놀다가 부여의 황손 고무수의 게임에 빠졌다. 고무수는 강제로 유아를 압록강변에 있는 궁실로 데려가 은밀히 정을 통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유아의 부모는 중매도 없이 고무수를 따라간 것을 꾸짖고 먼 곳으로 쫓아보냈다. 고무수의 본명은 불리지인데 혹자는 고진의 손자라 한다. 이 이야기가 바로 고주몽의 신화입니다. 사기 봉기에서 주나라의 선국인 고죽국의 시조는 요순시대 후직이라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 주봉기 첫머리를 인용하면 주나라 시조 후직은 이름은 기이다. 그의 어머니는 유태씨의 딸로 강원이라 불렀는데 강원은 제국의 정실부인이다. 강원이 들에 나갔다가 고인의 발자국을 보고 마음이 혼연히 기뻐지면서 그것이 밟고 싶어져 밟으니 마치 아기를 가진 사람처럼 몸이 꿈틀거렸다. 1년이 되자 아들이 태어났는데 불길하게 생각되어 비좁은 골목에 버려두었으나 말이나 소가 지나가면서 모두 피하고 밟지 않았다. 아이를 숲속에 놓았다가 마침 산속에 사람이 많아 장소를 옮겨 도랑의 얼음 위에 버렸으나 날짐승들이 날개로 아이를 덮어주고 깔아주었다. 강호는 기이하게 여기고 아이를 데려와 키웠다. 처음에 아이를 버리려고 하였으므로 이름을 기라고 했다. 사기 봉기의 기표는 상궁유사 고구려 주몽의 탄생신화와 거의 유사합니다. 상궁유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많은 계이하게 여겨 유아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다. 햇볕이 비추자 그녀는 몸을 피했고 햇빛이 또 따라와 그녀를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5대쯤 되었다. 왕이 이것을 개 돼지에게 던져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그 알을 피해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나 짐승이 알을 덮어 주었다. 왕은 그것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어지지 않았으므로 유아에게 돌려주었다. 이 주나라인 고죽국의 시조신화를 조작된 반도의 고구려의 시조신화에 살짝 변주하여 심어놓았습니다. 인명의 차이만 제외한다면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 사기의 이야기대로라면 고죽국은 기원전 2300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섭원을 차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차릉은 차씨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곳의 지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수원 도읍의 속현으로 쌍부현과 용성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성현은 본래 고구려의 상월현 또는 차올이라고 합니다. 신라에서 차성이라 고치어 당군의 영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차성이란 이곳이 차씨가 개출된 곳으로 이곳을 또한 용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안의 군명을 칠성 도내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을 용성 고령 대방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고 옥천이라고 합니다. 용안에 있는 성이 용성이고 용성에 있는 연못이 용담으로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성으로 천황님이 계셨던 성이 용성이었습니다. 현재 용산은 경도인 서울의 지명으로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사 속 용산에 있었던 성이 바로 용성입니다. 가섭원 부여가 바로 천황님이 계셨던 곳에 있었습니다. 금화의 탄생. 환단 고기에 제20년 헤브로 왕이 늙도록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하루는 산천의 후사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곤룡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왕이 탄 말이 큰 돌을 보더니 그 앞에 마주서서 눈물을 흘렸다. 왕이 개의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려보게 하였더니 거기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었다. 왕이 기뻐하며 이것은 하늘이 과인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내려주신 것이로다 하여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이름을 금화라 하였는데 태자로 삼았다. 제28년에 사람들이 고주몽을 나라에 이롭지 않다고 여겨 죽이려 하였다. 이에 고주몽이 어머니 유아 부인의 명을 받들어 동남쪽으로 달아나 엄리 대수를 건너 절본천에 도착하였다. 이듬해 새 나라를 여시니 이분이 곧 고구려의 시조이시다. 제2 39년에
헤브로 왕이 홍소하였다. 태자 금화가 즉위하였다. 가섭은 부열한 천왕님이 계셨던 동경 경주에 있었고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의 절번으로 고주몽이 이동해서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이때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는 과연 누구일까요? 한나라였을까요? 이때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황제국 한나라가 부여인 흉노에 대한 공격이 뜸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신나라. 왕망은 전한의 11대 황제 원제의 황후 왕씨의 조카이다. 원제 사망 후 왕 황후의 아들 요가 제위에 올라 상제가 되자 황후는 황태후가 되었고 그녀의 일족 왕씨는 외척으로서 조정의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선 왕태후의 오빠 왕봉은 대사마 장군에 임명되었고 왕상과 왕군 등 10여 명은 일족들은 제후 왕으로 봉해져 세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왕씨 일족이 휘두른 권세의 정점을 넘어 새 왕조 신을 개창한 인물이 왕망이었다. 왕망은 기원전 33년에 왕봉의 추천으로 황몽량이 되어 입건했다. 그는 여전히 주위 사람들을 잘 관리하여 평판을 잃지 않았고 순조롭게 승진하여 기원전 16년에는 봉업 1500호를 영유하는 신도 후에 봉해졌다. 그리고 기원전 8년 드디어 숙부 왕군이 사직하자 왕씨 일족과 고모 황태후의 후원으로 불과 38세의 나이에 대사마 자리에 올랐다. 왕씨 일가에서 5번째 대사마의 탄생이었다. 왕망은 전한 황실의 외척 왕씨의 일족이었다. 전한 원제의 황후인 왕정군 또한 효원 황후의 조카인 왕망이 계속되는 어린 황제들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기원전 8년 대사마가 되었고 9세의 평제를 옹립한 후 안항공이 되었다. 그러나 평왕을 죽인 다음 2세의 영을 세워 스스로 접정이 되어 거항제를 자칭하였으며 8년에는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황제에 즉위한다. 조대명의 원칙만 명심하면 역사의 진실로 다가설 수 있는 거부를 내딛게 되는 것으로 천하를 통일 또는 장악하기 위해 기반이 되었던 지역 또는 봉주의 고유 명칭이 국명이 되었던 것이 조대명입니다. 신나라의 기원이 되었던 것은 왕망이 봉지로 받은 신도 후에 답이 있습니다. 신도를 기반으로 전한의 왕조를 멸했기 때문에 왕망이 건국한 나라가 신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나라의 의미와 수도. 신나라는 신이라는 땅 또는 봉지를 기반으로 반정에 성공했기 때문에 신나라가 되었던 것으로 왕망이 봉해진 신도 후의 정체를 밝혀보면 신도와 신하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신이란 새로운 울타리인 새울, 새 바르간, 새 밝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 가야, 송산, 경산, 대주, 범피, 벽진, 광평, 흥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분석해보면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을 또한 서울의 산인 경산이라고 합니다. 신중 동국 여지승남 경도의 신중국도를 인용하면 신안, 관의 이름인데 정주에 있다고 했습니다. 함경도 정평의 군명을 파지, 손이, 천정, 중산, 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정주목의 군명을 귀주, 정원, 조촌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장흥의 군명을 오차, 오화, 정안, 정주, 관산, 회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장흥, 함경도 정평, 평안도 정주는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정주의 군명 귀주는 김수랑이 무대 관중의 제왕의 성 귀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함경도 정평의 군명 중산이란 이곳이 중국에 있었던 산으로 왕부의 중심이 있었던 곳이 중국으로 이곳이 관중이었습니다. 관중과 개경 서울이 가운데 경산을 두고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흥안, 송주의 군명 흥안은 또한 흥양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도 흥양의 군명을 고흥, 고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고령의 군명을 대가야, 고양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을 행주, 덕양이라고 합니다. 상계의 지명들은 고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들로 고양은 관중과 금강산 지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광평, 강원도 평강의 군명을 광평, 평강, 부양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강의 제용에 구름가비는 강성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평강의 군명 광평은 광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평강을 또한 강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단성의 군명을 강성, 진성, 귀성, 족촌이라고 합니다. 귀성이란 한나라 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관중에 제왕의 성이 있었던 구지이기도 합니다. 왕망이 왕부가 있었던 관중인 한양장안의 신도를 기반으로 전한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왕망이 공국한 나라가 신나라였던 것입니다. 전한은 관중 내 지체계골이 왕망의 신도 세력에 의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남흉노, 전한이 망하면서 또 하나의 오랑캐가 탄생했습니다. 위키백과를 인용하면 남흉노는 중국의 변병 역할을 하며 오르더스 및 산서 일대에서 북방을 방어했다. 후한은 남흉노의 군대를 용병으로 활용하여 선비, 오한, 강 등을 토벌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손우에 대해서 흉노의 여러 유력자들은 많은 불만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 선우와 흉노의 유력자들 간에는 끊임없는 알력이 존재하였다. 또한 중국 측에서도 간섭하여 선우의 직위는 크게 실추되고 위태로웠다. 삼국시대에는 조조에 의해 흉노의 선우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흉노는 업으로 재편되어 중국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게 되었다. 남흉노가 활동했었던 무대 오르더스는 진시황제의 진나라에게 멸망당한 제국들의 연합인 흉노가 활동했었던 오르더스와 동일한 장소로 이들 남흉노의 정체가 바로 왕망에게 망한 전한의 세력들이었던 것으로 이들이 북경 화성에서 쫓겨나 신시계천의 부도 주의와 한무제 유철의 통치 시기에 점령해서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것을 기반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의 오랑캐는 항상 족보가 있습니다. 남흉노는 왕망의 신나라에게 망해 관중의 부대에서 쫓겨난 전한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금화와 고주몽의 다툼은 이전에 한조위 연제초의 제후국 연합인 북흉노와 신나라에게 패망한 전한의 세력인 남흉노와의 패권 다툼 같기도 합니다. 신나라의 멸망. 왕망은 복고주의를 내세워 주례 등 유교 경전을 근거로 하는 개혁 정치를 단행하였다. 왕망은 토지의 국유와 노비 매매 금지 등의 정책을 폈으나 이와 같은 개혁 정책은 실정에 맞지 않아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흉노를 비롯한 대외 정책도 실패했기 때문에 안팎으로 불안과 동요가 고조되었다. 잦은 재해와 호족 세력이 반발하여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그 결과 정미, 농림 등의 농민 반란이 각지에서 발생하였고 또 지방의 여러 호족도 이에 호응하여 봉기하여 왕조 개창 15년 만에 정미군의 침공으로 왕망은 죽임을 당하고 신왕조는 멸망하였다. 왕씨의 성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역사 속에서 전부 지워져 있지만 이들이 고려 왕건의 손자들로서 단군 왕검의 주나라와도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왕망이 대를 잇지도 못하고 15년 만에 신나라가 망하니 이때 새로운 영웅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금화와 고주몽 시대 관중의 중앙 왕조는 신나라가 들어섰다 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한이 낙양에서 건국되었습니다. 2세 금화. 환단 고기에 금화 왕의 제2원년 왕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방문을 바쳤다. 천황님이 기졌던 동경 경주에 있었던 금화가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의 고주몽에게 방문을 바친 것입니다. 3세 대소. 환단고기에 대소왕의 제2원년 봄 정월에 왕이 고구려에 자신을 보내 왕자를 벌모로 교환하자고 정하였다. 고구려 열제께서 태자 도절을 벌모로 삼으셨는데 도절이 가지 않으므로 왕이 노하였다. 겨울 10월에 왕이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절번성을 쳐들어갔으나 큰 눈이 와서 얼어 죽는 군사가 많아 물러났다. 제2 28년 2월에 고구려가 국력을 다하여 쳐들어왔다. 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다가 왕이 탄 말이 진구렁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었다. 이때 고구려 상장 괴유가 곧장 나아가 왕을 죽였다. 고구려 6세 태조 무열제 육무 16년 8월에 이르러 도두왕이 고구려가 날로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마침내 나라를 바치고 항복하니 시조로부터 3세 영년 47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다. 천황님이 기졌던 동경 경주에 있었던 세력을 부여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세력을 고구려라고 명칭 조작해서 반도와 동북삼성의 역사를 펼쳐놓고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